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의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그럼 바로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먼저 보고요. 비트코인 차트 볼 때 지금 이제 키움보 TV님하고 노파크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황 차트 보고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지금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14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먼저 이제 테더화 체크를 해보면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뭐 4시간 봉에서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 테더화에서 만약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화는 테더화 이거 차트는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다음으로 이제 4시간 봉에서 제가 이제 어제 하락 채널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 채널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눌림목 형태로 이 하락 채널 돌파 이후에 그 채널 상단부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시간 봉에서 22평선과 52평선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스탬프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하락으로 진행될 거냐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상승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 중요 이제 저항 라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 하락 채널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다시 하락해서 하락 채널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어디 라인을 넘어야 되냐면 지금 지난번에 이 하락 쐐기형으로 우리가 이제 그렸던 여기 지금 오늘 그리진 않았는데 이 하락 쐐기형으로 그렸던 라인을 돌파하고 돌파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 돌파를 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돌파하거나 아니면 바로 한 번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비트는 그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맞고 그냥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라인이 얼마냐면 1468달러예요. 그러니까 A, B, C라고 할 때 이 A, B에서 이 B 고점 하락세경에서 B 고점을 넘지 못했던 이 라인이 1468달러다. 그리고 이제 이 1468달러를 넘게 되면 지금 이 추세선 이 지금 큰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선까지 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468달러를 넘어갔을 때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여기서 지금은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쉬고 있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브님이 벡터 오픈 9월 23일 벡터 오픈 전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그 선물이 오픈할 때 그때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다가 올라갔던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벡터 오픈 전까지 오히려 이제 뺐다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했던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의견 주셨고 아마 그 의견과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벡터 오픈 전까지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맞춰서 이 1468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아까 테더 차트에서 테더 물량도 늘어나면서 같이 동시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방보다는 또 이제 상방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뭐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일단 돌파한 거 그 부분도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검정색 121 이평선 이 검정색 121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이제 올라왔었고요. 어제도 장중에는 이제 이탈했었는데 봉 마감은 121 이평선 위에서 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뺄 생각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제 또 주봉이 보면 20G 평선이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서 20G 평선 위치가
지금 이제 9,800달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올라오겠죠. 물론 이제 각도는 예전보다 이제 각도는 좀 더 이제 완만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상승해 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아래로 20주선이 이렇게 9,8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기보다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노파크님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보 TV님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의견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노팡님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아래 그림처럼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삼각수렴 중이고 하방으로 OK까지 열려 있네요. 지금의 위치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연말에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자라고 써있는 12K를 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을까요? 저는 희망론자이지만 주변에 부정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부정론자들이 예상하는 흐름에 대해 이장님께서 반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는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의 의견인 거고 또 저는 이제 제 의견인 거고, 이건 시장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시장에서는 매도와 이제 매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또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견 써주셨는데 뭐 주킴님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이제 디센딩으로 보고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대세 상승장에 나온 디센딩이니 속임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만약 의견 주신 대로 내려버리면 과연 누가 안전자산으로 코인을 생각하고 들어올까? 판을 키우는 언니들이 코인판을 여전히 실체 없는 투기판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렵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오문트님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믿으신다면 싹 다 정리하시고 지옥에서 나올 때를 확인하고 탑승하시면 깔끔하다. 반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만 빼고 반은 넣고 기다리면 된다. 만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믿는다면 그냥 몰빵 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린두주님은 차트를 좌측으로 움직이면 과거에도 유사한 구간이 나올 텐데요. 그때도 같은 생각으로 하방이 열려 있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불장이었습니다. 신념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올 초와 같은 하락장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로 보면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어렵게 상승 입구에 도착했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뒤돌아 가시려고요. 이렇게 해주셨고, 어제 그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찌됐든 채널 상단부 상승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될 때까지는 데드 크로스가 안 나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린두주님 의견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 이제 들어왔는데 20주, 50주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바로 또 이제 하락으로 가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시고, 지금 이제 린두주님이 좌측으로 움직이면 과거에도 이제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팡님이 올려주신 그림부터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노팡님이 올려주신 그림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금 17년도 고점과 이번 6월달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16년도가 되겠죠. 16년도 지금 보이진 않는데 2017년도네요. 죄송합니다. 2017년도 4월 저점과 2019년도 18년도 말 19년도 이렇게 저점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 수렴에서 이 상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고점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5,000달러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이런 걸 이제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린두주님 의견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서 지금요, 잠깐만요. 이제 일봉으로 고치고, 지금 2017년도 이때로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로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걸 주봉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이게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2013년도, 잠깐 죄송합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이 주봉보다는 이제 일봉이 날 것 같네요. 네, 일봉으로 2013년도 고점 찍고 그때 이후에 2017년도 불장이 되기 전에
어떤 그림이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렸는데, 이건 이제 로그가 적용돼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로그를 이제 지워 볼게요. 아까 이제 노팡님이 올려주신 이 차트는 로그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걸 로그를 적용 안 하고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로그를 이제 빼볼게요. 로그를 빼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노팡님이 의견 주신 건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노팡님이 의견 주신 거는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거고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린두주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2013년도 14년도 이 고점을 놓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거겠죠. 지금 이제 121선, 20주선에 닿아 있는 위치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2016년도 8월 달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렇게 고점 맞고 삼각 수렴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578달러에 있는데 여기서 300달러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승장 초입이 됐는데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났는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20주, 50주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이때 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때 당시에는 이 삼각수렴으로 보고 아래로 빠질 것 같은 이 그림이 이 삼각수렴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면 이 상단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정리가 많이 됐겠죠. 이 724달러에서 비트코인 정리하고 물량이 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고, 이때는 상승장 초입이었다.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보이지도 않는데,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간이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상승장 시작되는 상승장 초입에 지금 이때 20주에 걸쳐 있는 이 라인, 이때 이제 정리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20주에 이제 걸쳐 있고, 그리고 20주에 걸쳐 있고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난 지 이제 몇 달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 의견이고 린두주님의 의견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키움보 TV님이 또 이제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키움보 TV님 의견은 뭐냐면, 저는 거래량을 매우 중요시하는 투자자인데 비트코인 상승 예상을 너무 차트만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봐달라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키움보 TV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이제 키움보 TV님 차트 의견을 일단 채널 설정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지금 이제 2015년도 이때 이제 저점, 그리고 2018년도 저점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2015년 6년 이때 이제 이때 고점의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고점 거래량의 100%에 육박하는 거래로 매집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2014년에 이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던 양만큼 어느 정도 거래가 밑에서 매집이 됐고, 근데 보시면 이 올라오는 이 바닥에서 매집된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가 터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도 이제 이때 하락할 때 거래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긴 했죠. 그리고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6,000달러, 7,000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키움보 TV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이 고점만큼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고점 거래량의 60% 수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도 그때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기 전 폭등 가격 70배 대비해서 한 60% 수준으로 상승하는 걸로 예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고 바닥 대비 그러면 약 70배가 아니라 60% 수준이니까 40배로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15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2021년도 뭐 중반까지 15만 달러로 상승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 지금 키움보 TV님 예상은 지금 이제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그려주신 걸 보니까 이 모습이 2015년도와 2017년도 그러니까 4년 주기 패턴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4년 주기로 가서 2021년이 넘어갔을 때 그때 채널 상단까지 오는 이 그림으로 이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감기 전후 폭등 기간 24봉 대비해서 70% 수준으로 짧아진 주기로 폭등 기간이 단축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때 기간보다 좀 더 단축시켜서 계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지금 2015년도에는 이렇게 이 바닥에서 매집했던 이 기간이 이제 월봉에서 10개월 근데 지금은 7개월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우선 처음에 이제 2017년 패턴으로 보다가 우선 이 4년 주기설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2017년 위치로 이제 보다가 지금 최근에 20주 선의 각도가 이제 완만하게 꺾이면서 2017년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2012년도, 13년도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점점 이제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면서, 점점 2012년도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20주와 50주 위치를 얘기했는데, 20주, 50주 골든 크로스 난, 그 위치, 어제 이제 의견 주셨던 그 위치로 이제 비교해 봐도, 지금 이제 2012년도가 좀 가깝지 않나. 지금 2017년도에는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지금 2017년도 패턴은 이미 골든 크로스가 그 전에 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고 지금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6월달에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20주와 50주가요. 보시면 여기서 6월달에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지금 위치를 여기로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12년도 6월달에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났던 주봉에서 그 시점으로 비교해 봐도 2012년도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제 이걸로 보겠다라는 분과 나는 2017년도 보겠다라는 분과 뭐 나는 2012년도 패턴으로 보겠다라는 분과 저는 이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로 비트코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언제 할 것인지 이런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관찰해서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딱 짚고 넘어가는 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올라오기 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패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고점을 6만 달러, 뭐 8만 달러라고 예상하면 아마 이제 6만 달러, 8만 달러에서 비트코인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2012년도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매도를 안 하겠죠. 그때는 이제 홀딩을 하고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이제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키움보 TV님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자 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비트 스탬프에서 나온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총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시총 차트 다 말씀드릴 건데, 시총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고점에,
이 거래량,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미 이 상승을 시키면서 지금 이 바닥에서요, 바닥에서 그 4,000달러를 돌파시키면서 이 돌파시키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볼륨을 올렸습니다. 이때 고점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이제 지금 비트스탬프 그 하나 거래소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거래량이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 고점의 거래량에 이 고점 거래량에 잠깐만요. 예, 갑자기 이 고점 거래량의 60%밖에 이게 옮겨지네요. 예, 이 고점 거래량의 6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시총 전체 거래량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완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다. 이 바닥에서 매집을 이때 2017년도, 18년도보다 더 많은 양을 매집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이렇게 매집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시총 차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총 차트 거래량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지우고요. 이제 오늘 일봉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뭐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총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차트가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아직까지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데 시총은 이제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넘어서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뭐냐면 시총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도 뭐 큰 변화량은 없는데 우선 이제 50주 죄송합니다. 50일 이평선에 안착하고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20일 이평선 죄송합니다.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돌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제 21일 이평선 지지받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이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것이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200일 이평선 넘어가준 이후에 좀 더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이제 순환매를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코인팜 잠깐 볼게요. 코인팜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 그 숏이 조금 더 이제 우수한 그런 그림인데 어제 엊그저께 롱 한번 크게 청산당하고 그 다음에 어제 숏 크게 청산당하고 그 이후에는 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도미노스 현재 69.64인데 보시면 지금 이 채널 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라왔던 이 전체 채널 중심 전체 채널 이 중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전체 채널 중심 이 전체 상승 채널 올라왔던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올라왔던 이 전체 지금 약간 이게 그림이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막 겹쳐 있어서 잘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체 상승 채널의 이 중심 이 검정색 이 선입니다. 실선.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를 색깔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빨간색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실선과 이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20일과 50일이 데드 크로스 만들어질 때까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데드 크로스 났다가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다시 또 이제 빠질 건지 아니면 이번엔 골든 크로스 없이 그냥 데드 크로스 나면서 하락할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초에는 여기서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깨고 나서 이 지지선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 달 10일 정도를 시간을 보내고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한 달 10일을 보낼 거냐 이번에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는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 내가 물량을 비트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알트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 포지션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제 때가 올 때까지 이 추세를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도미노스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Q&A로 가서 TV 쇼우바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쇼우바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난 9월 17일 일부 영상을 보고 사실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1안으로 진행될 거냐, 아니면 2012년도, 23년도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TV 쇼우바님도 다시 여러 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영상을 좀 더 보셔서 확실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지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기호를 많이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댓글 등록이 되지 않아 최신 영상에 댓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링크를 많이 건다거나 아니면 엔터를 많이 치면 댓글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유튜브 이 AI가 자동으로 이거를 이제 거르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은 아마 이제 이게 약간 스팸으로 판단하고 거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댓글 쓰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밀리 분들의 2012년 시나리오 전망 플러스 이제 이장님의 공감,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하고 그때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 두 분이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었죠. 이장님의 공감 100만 달러 예상, 진짜 사나이 존 메가피 형님의 2020년 100만 달러 전망, 이 모든 것, 거기에 이제 바비리까지 또 이제 이야기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비리가 조만간에 2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2012년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점점 지금 차트 모습이 그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은 2013년에 쓴 글이며 2025년 시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레딧에 올라왔던 글인데, 그 시간 여행자라고 했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비트코인의 미래, 그 내용이 이제 매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 2010년 0.1달러, 2011년 1달러, 2012년 10달러, 2013년 100달러, 2014년부터 2년에 이제 10배씩 오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15년에 1000달러, 2017년에 10,000달러, 10,000달러를 넘어섰죠. 10,000달러가 아니라 20,0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만 달러. 이 얘기는 2019년에 10만 달러를 또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제 10,0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2021년에 100만 달러. 그래서 이제 2년마다 2배씩 간다. 10배씩 오른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달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를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달러로 우리가 뭔가 카운트하는데 굉장히 단위가 너무 높아버리면 아마 이제 그때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사토시라든가 아니면 뭐 리플에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거라고 봐요. 해밀리 분들, 이장님, 진짜 사나이 존 메가피, 그리고 이제 바비리까지, 그리고 시간 여행자 이렇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시간 여행자 이 글은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TV 쇼우바님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진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김동규님이 물어보신 내용 볼게요. 2012년, 2013년 패턴으로 간다면 비트가 13K 때 횡보하면서 알트로 가고 다시 알트에서 비트로 가고 200K 전에 알트로 가고 다시 비트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TV 쇼우마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9월 17일 일부 영상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김동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은 저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박빌브님이 올려주셨던 그 차트대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2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이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와서 20만 달러까지 내년 뭐 3월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먼저 이제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취하죠. 그리고 알트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합니다.
13,000달러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넘어가면서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알트코인들이 슈팅이 나와서 펌핑이 나와서 이익을 취한 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비트 이익 취한 거를 다시 이제 알트코인으로 옮겨서 알트 다시 이제 펌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트 펌핑을 다시 이제 수익을 취하고, 그때 알트 펌핑 나온 부분은 전량 현금화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리플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은 홀딩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홀딩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전량 현금화 하시고, 비트코인도 이 20만 달러 근처까지 왔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도 최소 가치반만 남겨놓고 전량 현금화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10만 달러 넘어가서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 분할 매도 계속 하겠죠. 우리가 분할 매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뭐 15만 달러부터 매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를 쭉 해 나가면서 20만 달러까지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도한 이후에 현금화가 됐고 최소 가치반만 비트코인 남겨놓고 알트코인은 전량 현금화가 된 거겠죠. 뭐 리플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전량 현금화, 어떤 분들은 일정 부분 난 리플하고 이더리움도 남겨놓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이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서 뭐 4만 불 또는 이제 5만 불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현금화 했던 걸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쭉 해 나가시면 되고, 그 분할 매수한 비트코인을 들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이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보시면 조정을 받은 기간이 2020년 5월이고요. 만약에 이 패턴 그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고 그 고점 10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 고점이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홀딩해서 가져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매도를 하고,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그때 같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도 일정 부분 비트코인 매도한 걸로 알트코인 매수해서 알트코인 다시 펌핑 나오는 부분 우리가 수익 취하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최소 물량만 남겨놓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와 같은 전략으로 이때도 다 현금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까치반만 남겨놓고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그림은 우선 2012년도, 13년도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얼마큼 가져갈 건지, 얼마큼 매도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매도 계획을 이제 미리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슝 김파니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슝 김파니 님이 이건 뭘까요? 우연이겠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올려주신 영상이 뭐냐면 보니까 이제 모 회사에서 신발이 나왔는데 그 신발 이름이 리플이래요. 리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항상 생각하고 이제 리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딱 이렇게 리플만 이름만 봐도 야, 이게 뭔가 음모론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사진기 보고 이게 암호화폐 중독됐나 안 됐나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진기에서 이오스가 가장 먼저 보이는 분은 그건 이제 암호화폐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슈운 김파님도 암호화폐 중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김현동님이 써주셨는데, 마진 거래가 계속 상승 기대 심리에 찬물을 끼얹네요. 이장님 말씀대로 단기적 롱 청산일지라도 아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그림은 먼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큰 방향대로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기간, 예를 들어서 13,900달러를 넘는데 그 기간을 10월 말로 만약에 세력이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세력이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개인들이 롱으로 배팅이 많이 몰렸다 그럼 숏, 만약 개인들이 숏으로 많이 배팅이 몰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계속해서 해주면서 자기들 용돈도 챙기고 최대한 볼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세력들이 시장을 원래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목표는 그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선물 시장만 있기 때문에 좀 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옵션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단기적인 그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더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노팡님 써주신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킹치시계님이 비트 횡보 시에 알트가 펌핑되는 경우 XRP의 상승 위치는 전고점 정도가 될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최부자 TV님이 3일 정도 방송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포의 쌍가마님이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부분, XRP 관련된 가격 부분은 제가 이제 XRP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매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앞으로 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의 쌍가마님이 체인링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저녁 영상에서 알트코인들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U1987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이 4,000원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비트가 이 자리에서 횡보하는데 리플이 4,000원 간다면 비트 시총을 위협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뭐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다. 절대 비트코인 그 시총 1위를 다른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충분히 또 리플이 시총 1위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 시총 1위를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 뭐 IT 닷컴 버블 때 그때 야후가 플랫폼에서는 1위였습니다. 세계 1위였는데, 그때 만약에 처음 나왔던 어떤 구글이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구글이 앞으로 야후를 뛰어넘을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 검색창 하나만 띄워놓고 얘가 무슨 야후를 뛰어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건데, 구글이 뛰어넘었죠. 야후는 이제 완전히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후발주자가 어떻게 보면 원조 처음에 시장을 장악한 그런 또 원조 플랫폼 1위 기업을 넘어섰던 것처럼 그렇게 리플이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누구 말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저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도부캠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부캠님이 먼저 코인에 뛰어든 동생의 하지 말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마진 거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운이 좋기도 하고 욕심도 안 냈더니 큰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벌고 나자 제가 수익 범위에서 수익 실현을 안 하게 되기도 했고, 욕심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청산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내려찍는 날도 있더라고요. 물타기 등등으로 존버해봤지만 청산당하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벌게 되더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승률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패에서의 손실이 너무 커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승률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진 거래를 해보면 내가 이제 10번을 게임을 해서 10번 게임에서 승률이 7번, 8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서 10번 게임을 똑같은 양으로 배팅을 10번을 한다라고 하면 두세 번 진다고 하더라도 7번, 8번 이기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을 내가 버는 것과 똑같은 라인에서 손절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심리가 들어가게 되고 돈이 배팅이 되니까 실제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약에 버티기 해서 물타기 해서 버텼는데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 다음에도 이제 또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됐을 때 버티다 하면 계속해서 이제 증거금을 요구했을 때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전에 내가 뭐 수백 번 넘게 배팅을 해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그 수익금이 한 번에 청산당하면서 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진 거래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벌 것 같긴 하지만 쉽지 않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10개를 들고 이 마진 거래를 해서 내가 벌면 좋겠지만, 마진 거래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10개를 잃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이 내년에 내년 뭐 내후년 어찌됐든 간에 뭐 100만 달러를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그 10개만 들고 있어도 100만 달러면 100억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마진 거래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10개를 다 잃게 되면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굳이 마진 거래 할 필요 없이 지금은 그냥 내 코인 들고 있는 포지션 유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추가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 버는 돈에서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를 저는 사면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수많은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현타도 와서 접었습니다.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때 경험을 보면 차트들이 왜 저렇게 무빙이 위아래로 심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진 거래의 손실이 보상인가 싶기도 하고 수수료도 비싸고요. 유일한 장점이라면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 심리적으로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숏으로 벌더라도 코인 개수는 늘지만 게임머니인 비트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번 거 가지도 않고 결국 배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청산행이죠. 거래소와 세력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게임. 해밀리분들은 이장님 말씀대로 마진 거래는 하지 마시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갔다, 여기 와서요 100만 달러 왔어요. 여기에서도 그럼 숏을 칠 수 있느냐, 이것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숏을 쳤어요. 숏을 쳤는데 100만 달러에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100만 달러, 110만 달러, 12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세력이, 만약 개인들이 여기를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막 때린다. 그 숏 물량이 그리고 굉장히 금액이 커졌다 라고 하면 빠질 때 빠지더라도 나중에 결국 20만 달러를 다시 오더라도 이 10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 120만 달러를 올려서 그 숏 포지션 취했던 개인들을 청산시키고 나서 이제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여기는 진짜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지, 이거를 숏 포지션까지 쳐서 내가 끝까지 먹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